bass louder. 예, 자, 반갑습니다. 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는 분들은,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잘 들리시죠? 네, 양사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초아빠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프리네님도 어서오세요. 네. 자, 오늘, 자, 여기 청사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철덩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부산 소망창투님, 여기 마추맨님하고 부모님도 어서오세요. 네. 자, 오늘 이제 그 5월 21일인데요. 오늘이 이제 목요일이죠, 그죠? 오늘은 이제 정부정책주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오늘 이제 목요일이라서 좀 하루 쉬려고 했는데 요즘에 그 정부정책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녁방송 제목을 아예 그냥 이렇게 달아놨어요. 쏟아지는 정부정책과 그 다음에 솟구치는 개별주들 이렇게 해놨는데 요즘에 그 정부에서 수많은 정책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전 세계 경제, 특히 우리나라도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를 살리려고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많은 정책과 뭐 이런 대안들이 계속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수많은 정책주들이 정말 정책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고요. 말 그대로 종목들이 이제 솟구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지수가 좀 되게 애매했어요. 근데 이번 주에 들어서 미국이 상승에 나오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 눌림목 여기에서 벗어나서 급등하다 보니까 지금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지금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이제 눌림목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실제 어떤 테마주들, 어떤 정책주들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드리려고 그래요. 뭐 맨 뒤에 부분에 또 이제 한번 잡아드리겠지만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면 이렇습니다. 정부정책주들이 지금 많이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잘 못하세요. 왜 못하시느냐? 정책주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낡은 정책주가 가는 게 아니라요. 생소한 새로운 정책주들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정부정책주들이 어떻게 가는지를 전혀 모르세요. 일반 개별주, 뭐 바이오주하고요 전혀 달라요. 올라가는 패턴 자체가 패턴이라고 하기보다 그 메커니즘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려운 말은 아니죠, 그죠? 그게 다릅니다. 네. 그거 자체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설령 그거를 안다고 해도 종목들이 좀 뜸을 들이면서 가요. 그래서 이 패턴을 정확하게 모르면 정부 정책주로 굉장히 수익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이런 것들을 되게 이제 어려워하시고 수익을 못 내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으니까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야 여기다가 지금 보시면 요거를 띄워놨는데요. 시간의 종목이죠. 시간의 종목 중에서 급등한 종목들을 제가 몇 개를 띄워놨는데 자 평상시에는 이제 이런 거를 뭐 말씀을 잘 안 드립니다. 근데 오늘은 왜 띄워놨느냐? 최근에 이제 그 나오는 정책주 중에서 그린 뉴딜 정책주라는 게 있거든요. 요게 지금 뭐 오늘은 태양광, 수소차, 풍력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시간에서는 스마트 그리드 요게 급등을 했어요. 이거 이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 중에서 이제 저희 방 보유 종목도 있거든요. 최근에도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 중에 저희 방에서 매집을 잘 해놓은 게 있습니다. 시간에 상한가 왔어요. 이따가 그게 뭔지 알려드리죠. 아무튼 지금 스마트 그리드가 여기 정책주인데요. 이게 지금 테마가 형성이 돼서 내일 아침에 급등을 할 겁니다. 마치 오늘 풍력주하고 수소차 이런 것들이 급등한 것처럼 급등을 해줄 거라고 봐요. 내일 금요일이죠. 내일 아침에 이제 보실 수 있게 보시면서 이해가 잘 가실 수 있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기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지수부터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네, 시작을 해볼게요. 잠시만요. 네. 자, 일단 오늘 코스피 지수도 0.4% 상승을 했죠. 다른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 우리나라 지수가 꽤 잘 올라왔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애매하다 그랬죠. 여기에 있었어요. 근데 이번 주 정확히 화요일부터 여기를 이제 뚫고 올라오기 시작하죠. 코스피 지수가 오늘 뭐 뒤에서 조금 부족하긴 했는데 오늘 장중에는 2000포인트를 올라섰었어요. 2000포인트. 2000포인트를 언제 깼냐면 올해 우리나라의 이제 코로나 대구 경북 쪽에 이제 집중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그때 증시가 하락을 했었죠. 이렇게 그때 2000을 깼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회복을 이제 시켜놓은 겁니다.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코스닥은 오늘 1% 이상 급등으로 잘 끝났는데 여기는 이제 700포인트를 어제 회복을 시키고 716포인트까지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지수가 아무튼 이 눌림목 구간을 벗어나서 이제 추가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지수가 앞으로 어떻게 가느냐면요. 제가 요거는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오늘 지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다음에 정말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릴 건데 일단은 요건 아셔야 됩니다. 지금 원래 정부정책주 얘기하기도 바쁜데 지수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아무리 정부정책주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뭐 종목도 알려드리고 그죠? 뭐 기법도 알려드리고 아무리 그 종목들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아무리 설명을 많이 드려도 여러분들이 지수를 쳐다보시면서 불안해하시면 수익이 절대로 안 나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지수를 오늘 짧게는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지수가 많이 올라오면 또 많이 올라왔다고 또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출렁출렁거리면서 갈 겁니다. 출렁출렁거리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운 경제 용어나 주식 용어를 써서 얘기를 하면 저는 편한데 그죠? 네, 초보분들이나 뭐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으니까 제가 편하게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출렁출렁이면서 간다는 뜻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저기 요즘에 그 경치 좋은 그런 관광지에 가보면 출렁다리 많죠. 거기를 걸으실 때 기분이 어떠세요? 좋으면서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좀 불편하시죠? 좋기는 좋은데 본인들께서 원해서 그 출렁다리를 건너시지만 얻는 것도 있지만 뭔가 좀 불편하시죠? 네. 살짝 불편해요. 그죠? 그 느낌. 출렁출렁이면서 가는 거예요. 네. 딱 그 정도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냥 중간중간에 음봉도 나오고 뭐 또 전 세계가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이제 인류가 멸종할 것처럼 막 그런 얘기도 나오고 막 계속 그럴 겁니다. 미국이랑 중국은 계속 싸울 거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이상한 사람으로 언론에서 얘기를 할 거고요. 네. 우리나라 경제도 굉장히 더디게 회복될 거라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할 거고요. 네. 동학개미들은 계속해서 주식을 살 거고요. 네. 그럴 거예요. 비관론자들은 계속 주식이 떨어질 거라고 그럴 거고.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하지만 좋은 것도 많이 있겠죠. 그럼 오늘은 뭐예요? 그 좋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수익이 날 수 있는 분야가 지금은 정책주예요. 자, 그래서 지수는 이렇게 출렁다리처럼 출렁출렁이면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와 관련된 상세한 얘기는 뭐 내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에, 내일이 금요일이죠. 내일이나 다음 주에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제 정책주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제가 정책주 얘기를 오늘 뜬금없이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한 달 전부터 정책주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한 달 전이면 언제였죠? 한 달 전이면 대략 총선이었죠. 4월 15일 날이 총선이었으니까 총선 전부터 그랬어요. 정책주들이 총선 끝나고도 많이 갈 거라고.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이게 되게 쉬워요. 자, 이럴 때는 이제 코스피 지수를 놓고 봐야 되겠죠. 한 나라의 지수가 이렇게 폭락을 했어요. 폭락한 이유가 뭐예요? 갑자기 중국에서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로 확 번졌죠. 우리나라도 큰 피해를 입었고 전 세계가 다 큰 피해를 입었어요. 맞죠?
선진국들도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증시가 내려앉았어요. 자, 증시가 이렇게 급락하면 모든 게 끝나나요?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3월달에 여기에서. 너무 걱정들 하지 마셔라. 왜냐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고 전 세계 대통령들이 뭐 한다고요? 경기 부양책과 증시 부양책을 쏟아내요. 그거는 자명한 일이에요. 앉아서 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풀거든요. 양적 완화 정책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러면 그 돈을 푼 거기 때문에 유동성이 이제 주식시장에 공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대감만으로도 증시가 폭등합니다. 그리고 증시가 폭등을 하죠. 반등이 세게 나오죠. 그러면 그 분위기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불씨가 꺼지려고 하는데 꺼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 불씨를 살리려고 하죠. 그러면 정부 정책을 담당하는 대통령, 총리 뭐 이런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계속해서 정책을 계속 내는 거예요. 왜요? 그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수가 이렇게 반등 나올 때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뭐 이제 증시 부양책, 경기 부양책 그걸로 급반등이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정책이죠, 그죠? 정책이 실제 지수에 실제 그 주가에 반영되려면 최소한 3개월, 6개월, 보통 1년 이상 걸린다고 그래요. 그럼 그동안에 이 불씨가 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은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죠. 일본은 총리고. 하여튼 뭐 약간 정치 구조가 약간 다르긴 한데 정부 구조가 어쨌든 이제 뭐 대통령이나 총리들이 뭐 하겠습니까? 이 불씨를 살려야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해서 후속 대책을 계속 내놓는 거예요. 그죠? 정책들이 계속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제가 그 얘기했던 거예요. 지수가 쌍바닥 찍는다는 사람들만 듣지 마시고 정부 정책을 연구하시라고. 그때 총선 때였거든요. 그래서 총선 전이었기 때문에 정치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중에 무당파도 있으시겠지만 뭐 보수도 있으실 거고 진보도 있으시겠죠, 그죠? 네. 공산당은 없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아무튼 뭐 진보 보수 정도 이렇게 뭐 나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되게 조심했었는데 민감할 때니까요. 근데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회원들한테 특히 여러분들 정치 성향이 뭐 무엇이건 간에 중요한 건 그 나라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들으셔야 된다. 대통령을 좋아하시건 싫어하시건 아무리 싫어해도 그죠? 설령 아무리 싫어한다 하시더라도 정부 정책은 연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앞으로 정부 정책이 많이 갈 거다. 정부 정책이 많이 나올 거고 그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갈 건데 우리가 거기에서 수익을 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시장이 있죠. 공포에 빠지면 누가 가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급락을 하잖아요, 그죠? 처음에 이렇게 급락하면 사람들이 이제 공포심에 빠지거든요. 그때는 누가 가느냐? 전쟁주나 전염병 관련주들이 많이 갑니다. 실제로 그래요. 전쟁, 전염병 이런 것들이 많이 가요. 실제로 3월달에 이렇게 폭락했을 때 많이 간 게 누구예요? 처음에 지수가 이렇게 버틸 때 있죠. 요렇게 붕 떠 있을 때는 코로나 일반 테마주들 있죠. 마스크라든지 뭐 소독약, 알코올, 그죠? 뭐 온라인 교육 요런 거 갔어요. 근데 폭락하니까 누가 가요? 누가 갔어요? 진단키트가 갔죠. 바이오주가 처음엔 안 가다가 폭락하니까 그때 가서 우리 소위 얘기하는 돌림병 관련주들이 걔네들이 갔어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바이오주가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증시가 이렇게 폭락해서 시장이 공포에 빠지면 전쟁주하고 전염병 관련주가 갑니다. 자, 그런데 뭐 날마다 폭락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반등이 나오겠죠? 반등이 나와서 이렇게 붕 떠 있어요. 사람들이 지수가 반등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긍정론자로 변하나요? 아니에요. 뭘로 바뀌냐면 이제 비관론 회의론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패닉이니까 정신없어요. 근데 반등 나오고 한 달 정도 이렇게 숨을 돌릴 정도가 되면 비관론자들이 나타난다니까요. 사람들이 비관론과 회의론에 빠져요. 아까는 공포에 빠졌죠? 자, 공포에 빠졌을 때는 전쟁주, 전염병주가 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비관론과 회의론에 빠지면 뭐가 갈까요? 정부 정책주가 가요. 왜요? 왜겠어요? 이런 심리예요.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경제와 관련돼서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뭐 예를 들어서 나라가 망할 것 같다, 막 전쟁 날 것 같다, 나라가 부도날 것 같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어디로 가지고 가죠?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우체국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2008년인가 2009년도에 그때 금융위기 왔을 때요, 사람들이 우체국 예금을 많이 들었어요. 그 이후에 망할까봐, 일반 은행 망할까봐. 그런 심리예요. 정부가 보증을 해주지 않겠느냐. 그 당시에 실제로 저축은행들도 막 망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심리가 있어요. 옛날에 막 부동산 문제 했을 때 그때 뭐 LH공사에서 그죠? 네. 하는 아파트가 조금 인기 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보증해주는 그런 게 안전하다는 이제 그런 심리가 있어요. 주식시장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비관론하고 회의론에 왜 빠졌겠어요?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 경제가 뭐 망할 것 같다. 침체가 오래될 것 같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가 가요? 우체국을 찾는 거하고 똑같은 심리인 거예요. 정부 정책주가 그래서 많이 가요. 정리해 드릴게요. 시장이 공포에 빠지면 전쟁주나 전염병 관련주들이 많이 갑니다. 이거 말고 사실은 더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거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반등 나왔을 때, 이때 비관론에 회의론에 빠졌을 때는 정부 정책주들이 많이 갑니다. 왜 많이 갈까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코로나 이후, 요즘에 뭐 포스트 코로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포스트라는 뜻이 이후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제 아무튼 총선 이후에 그 이 코로나발 경기 침체가 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냈어요. 근데 앞으로 또 낼 거라고 하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내고 있고요. 이미 4월달에 강조를, 3월달에 그걸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어떠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불씨를 꺼트리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정책을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3, 4월달에 얘기했던 거를 지금 구체적으로 한번 더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후속 대책, 그 다음에 보완 대책, 새로운 총선에서 이겼으니까 이제 여당에서 이제 얘기했던 거 반영해가지고 정책을 또 수정하고 계속 추가하고 수정하고 강조하고 홍보하고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주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 전부터 정책주를 매집을 했어요. 회원들이. 여러분들한테도 사보시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제가 뭐 신통한 그런 뭐 예지력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점쟁이가 아니거든요.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항상 똑같거든요. 항상 똑같아요. 많이 해보시면 압니다. 근데 이제 정부 정책주가 어떻게 가는지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그래요. 자, 정부 정책주가 어떻게 가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알면 제가 이게 왜 한 달 전에 이런 걸 강조했는지 아시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큰 이제 큰 사건이 터지고 증시가 폭락하면 증시 부양책을 낼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대통령 입에서 정책 하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최근에 얘기했던 게 뭐예요? 뉴딜이었죠. 네. 뉴딜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쭉 변화가 좀 있는데, 자,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뉴딜 정책을 펼쳐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그랬죠?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얘기해요? 총리가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말을 받아서 누가 해요? 장관님이 쭉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면 차관, 그분들이 이제 전문가시죠? 그분들이 쭉 얘기하잖아요. 강조를 하죠?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얘기가 다 했죠?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지방정부.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제 그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대기업, 나중에 중소기업 순서대로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대통령이 딱 한마디 하면 3개월, 6개월은 그 정책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발표를 하죠. 그러면 이제 큰 발표를 하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세부 계획을 짜겠죠. 그래서 국회에 예산을
이제 그 예산 통과를 해야 되니까, 그죠? 그 심사를 받겠죠? 예산이 통과되죠? 예산이 통과되면 세부 집행 계획을 세우겠죠? 그 집행을 하겠죠? 그럼 어디에다 이렇게 집행하고 있다라고 정부에서 홍보를 하겠죠? 그죠? 네. 그 실제 이제 그 돈이 지출돼서 그 기업들이 그 매출 활동을 하겠죠? 영업 활동을 하겠죠, 그죠? 기업 활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제 매출이 일어나는 거죠. 나중에 그 실적이 잡히고, 그래서 그 종목들은 실적주로 가는 거죠.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테마주가 가는 거예요. 근데 매일 올라가진 않죠. 정부정책주가 탄생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얘기하고 쉬었다가 이제 국무총리 얘기하면 한 번 더 가고, 쉬었다가 장관님이 한 번 얘기하면 또 가고, 국회에서 예산 통과하면 또 가고, 나중에 그 돈이 집행되면 또 가고, 정부 이제 뭐 예를 들어 산업자원부에서 이렇게 어디에다가 얼마를 몇 년 동안 쓰겠다 그러면 날아가는 거예요. 급등했다가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서 쉬고 있는데 어떤 특정 기업에서 우리 국책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럼 또 가는 거예요. 맨 마지막은 뭐겠어요? 나중에 우리 일을 이렇게 해서 수익을 실적이 이만큼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적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최소한 3개월, 6개월 갑니다. 이게. 정부 정책주 하나 제대로 잡으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정부 정책이 이거 하나예요? 수십 개예요. 이게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순환매를 돌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내 투자 자금이 1억이다. 한 1000만원 정도 삼성전자 같은 거 사놓고 나머지는 뭐예요? 돌리는 거예요. 정부 정책주 내에서. 이쪽은 쉽게 망하지도 않아요. 왜요? 대통령이 한마디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형 이제 뉴딜을 추진하겠다. 근데 일주일 뒤에 제가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없던 일로 합시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못해요. 네.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순간 이제 돈이 어떻게 집행될지가 나오거든요. 돈 얘기가 나오면 세력들이 바로 테마주 만들어서 올려버리는 거예요. 처음엔 테마주가 많이 가고 나중엔 실적주가 가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정부 정책주 매력에 빠져서 바이오 같은 거 하지도 않습니다. 안 한다니까요. 바이오가 얼마나 시시한 건데요. 정부 정책주가 테마주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오래가고 가장 확실한 겁니다. 건전지로 따지면 에너자이저죠. 알카라인. 알카라인 건전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오래가요. 그 광고 문구가 생각이 나서 지금 에너자이저라고 그랬어요. 아무튼 오래가는 이제 개별주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재료가 끊임없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금 아까 제가 제목을 쏟아지는 정부 정책이라고 했죠? 지금 뭐 나오는지 아세요? 첫 번째, 일자리. 제가 쭉 얘기해 볼게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일자리 정책. 그죠? 중소기업 지원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대기업한테까지도 규제를 풀어서 벤처 캐피탈, 그 법안 추진할 거라고 그러죠? 그죠? 벤처 캐피탈. 네. 그 다음에 뭐 있어요? 포스트 코로나. 이거에 대비한다고 지금 언택트, 비대면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한국형 뉴딜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디지털 뉴딜이래요. 그랬더니 디지털 뉴딜도 좋은데 그린 뉴딜 하면 안 되겠냐고 하면서 그린 뉴딜을 또 집어넣었어요. 대통령이 집어넣겠대요. 그랬더니 세력들이 돌아가면서 태양광, 풍력, 배수관 있죠? 상수도관 교체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가더니 오늘은 시간에 스마트 그리드까지 급등했어요. 근데 또 뭐 있는 줄 아세요? 제가 그랬죠? 전기차가 가면 2차 전지가 가고 반드시 수소차 갈 거라고. 수소차도 그린 에너지잖아요. 오늘 수소차 급등했죠? 수소차 얘기는 한 3주부터 계속했어요. 근데 뭐 있어요? 스마트 항만. 항만도 이제 스마트로 하겠대요. 그랬더니 스마트 팩토리 얘기도 나와요. 스마트 팩토리는 누가 일하는 거예요? 로봇이 일하는 거예요. 오늘 로봇주 날라다녔죠? 저희 방에도 로봇주 하나 있거든요. 오늘 날라다녔어요. 로봇주 가죠? 그 다음에 PM법이라고 있어요. 개인 이동 관련된 법인데 우리 아들한테는 제가 2주 전인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요번에 마지막 본회의에 통과가 됐죠. 그래서 뭐예요 이게? 개인 이동수단과 관련된 그런 법인데 자전거 도로를 뭡니까? 전동 킥보드도 이용할 수 있게 그게 이제 통과가 됐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자전거주들 날아다녔잖아요. 그죠? 또 뭐가 있겠어요? 벤처 아까 얘기했었죠. 근데 5G도 아직 제로가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원격 진료, 그죠? 원격 진료, 스마트 항만, 스마트 팩토리, 디지털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항상 뭐가 따라붙어요? 보안주가 따라붙어요. 그 다음에 지금 정권은 북한을 참 아끼죠. 대북주 중에서 누구요?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 많이 한 철도주, 러시아가 간절히 원하는 가스관, 그죠? 네. 김정은이 정말 원하는 게 뭐겠어요? 정말 뭐겠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근데 아무튼 대북 지원 중에서도 인도적 지원 관련주도 있겠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태양광 풍력주 이런 것들도 오늘 많이 갔고, 그 다음에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죠? 그럼 누가 가요? 고유가 수혜주가 가요. 지금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움직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김정은이 많이 아프죠? 그거 아세요? 5월 초에 잠깐 얼굴 보이고 또 안 보여요. 한 20일 가까이 또 어디 갔는지 안 보인다고요. 뭐예요?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 방산주가 또 한 번 들을 수도 있겠죠. 그죠? 요즘에 우리나라 상공에 미군 정찰기들 많이 날아다니던데 요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더 있어요. 지금 얘기한 거 있죠? 지금 움직이고 있는 테마주만 얘기한 거예요. 지금 대선주 안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움직여요. 왜요? 지금 전당대회 끝나 저게 뭐예요? 원내대표 뽑고 이제 5월 말, 그죠? 5월 말부터 새로 이제 국회의원들 이제 임기 시작하죠. 국회의원들이 싹 바뀌어서 새 국회가 열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수많은 정책들이 입법이 되고 자꾸 이제 얘기가 나오겠죠. 입법을 하기 전에 여론에 살짝 흘리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국민들 그 여론 공론화를 한번 시켜서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정책주의야 다. 수많은 재료와 이슈들이 넘쳐난다 그랬죠. 이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정책주 많이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주가 지금 많이 가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비관론과 회의론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래도 인증해주는 심리적으로 사람이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찾는데 주식시장에서 그게 뭐냐면 정부 정책주인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정부 정책주하고 또 하나 더 있죠. 그게 뭐 있어요? 기업도 힘들죠. 근데 기업은 항상 진짜 똑똑한 오너는 이거를 기회로 삼아서 그 기업이 도약하는데 지인 일보하는데 그 초석을 다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전에 외환위기 때, 금융위기 때 삼성하고 현대가 그래서 도약을 했단 말이에요. 요번에 그 부회장들끼리 두 분이 만나서 또 뭐 삼성 SDI에서 뭐 회의도 하고 막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바로 테마주들이 움직이죠. 그건 뭐예요? 정부 정책주가 아닌 것 같죠. 언뜻 봐서는 뭐 아니 기업에서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게 정부 정책주인가요? 정부 정책주가 됩니다. 왜요? 대기업에서 투자하는데 정부에서 보조를 안 해줄 수 있나요? 같이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정부 정책주가 돼요. 정부에서 수소차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현대차에서 우리는 수소차에 관심이 없어요 라고 하면 되겠어요? 힘든 거예요.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지금 언택트 뭐 여러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은요 정부 정책주로 여러분들 수익을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뒤에 부분에서 얘기를 한번 했었죠. 얘기를 해드리겠다고 했던 게 뭐였어요? 사람들이 정부 정책주로 수익을 못 내시는 이유 4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뭐냐면 생소한 정책주들이 갑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낡아 빠진 정책주들은 안 가요. 가더라도 10% 20% 올라가다가 그냥 떨어져 버려요. 누가 많이 가요? 뉴페이스. 새로운 정책주가 많이 가요. 그린 뉴딜이라고 지금 포장을 시켜놨는데 사실은 저거 다 옛날에 갔던 것들인데 포장을 그린 뉴딜이라고 포장했어요. 아, 뭐 이름만 들어보면 막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뚜껑 열어보면 수소차, 태양광, 풍력, 뭐 스마트 그리드는 이거예요. 친환경. 네. 근데 그걸 그린 뉴딜이라고 그럴싸하게 포장을 했더군요. 세력은 속임수의 달인이고요. 포장의 달인이에요. 그냥 아주 그냥 옛날에 다 이제 했던 건데 그걸 새로운 포장지에 담았더라고요. 포장지 이름이 이번엔 그린 뉴딜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생소한 정책주들이 갑니다. 앞에서 많이 간 거는 못 가고 앞에서 많이 못 갔던 것들이 많이 가는 게 그게 바로 정책주들의 특징이죠. 왜냐하면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 종목 세력들이 안 올립니다. 왜 그러겠어요? 개인들이 거기 얼마나 많이 물려 있는데요. 절대로 안 보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인터넷에 아무리 검색을 많이 하셔서 종목을 찾았다고 해도 그 종목이 안 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생소한 테마주, 생소한 정책주, 그리고 앞에서 많이 못 간 종목들이 많이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정부 정책주가 어떻게 가는지 모른다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부 정책주는 하루 이틀 오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3개월에서 보통 6개월 정도는 기획을 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정부 정책주 가지고 단타 치면 참 좋아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죠? 근데 단기만 하시면 안 되고 스윙과 중기를 적당히 섞어서 하시면 그렇게 재밌습니다. 단기도 재밌지만 스윙 중기도 정말 재밌어요. 네. 그렇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분산을 해서 하셔도 돼요. 정부 정책주는요, 대형주 투자하듯이 분산 투자하셔도 돼요. 초보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도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네. 왜냐면 정부에서 계속 얘기하거든요. 요즘에 계속해서 뉴딜 얘기하는 거 모르세요? 뉴딜. 자, 세 번째가 뭐예요? 네, 이게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정책주고 이게 세력이 매집되어 있다는 걸 알아도 수익을 크게 못 내십니다. 왜냐하면 종목들이 뜸들이면서 갑니다. 왜게요? 시간이 많거든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3개월, 6개월 정도 간다 그랬죠? 시간이 많아요. 시간이 많다고요. 그러면 최대한 뜸을 들이면서 가요. 원래 밥도 뜸을 들이면 맛있고요. 호박 같은 거 있죠? 네, 호박 같은 것도 단호박 같은 거 저도 좋아하는데 옛날에 제가 한번 키워봤어요. 제가 그런 거에 좀 관심이 있어서 옛날에 키워봤는데 그거 따자마자 바로 먹으면 맛 없더라고요. 무슨 종이 박스 씹어먹는 맛이 나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거 따고 나서 일주일에서 한 보름 정도는 후숙을 시켜야 되는데 후숙. 네. 그러니까 뜸을 좀 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네. 종목도 여러분들 뜸을 들이면요 그렇게 맛있어요. 진짜 잘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제일 싫어하시죠. 사자마자 막 그냥 바로 수익 날 줄 알았는데 뜸 들이면 막 승질내시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설익은밥 드리면은 아마 되게 화를 내실 텐데 주식은 자꾸 설익은 거를 자꾸 설익은 밥을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잘 이 원리를 몰라서 그러신 거죠. 아무튼 개인들이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정책주들은요 뜸들이 달아요. 그래서 맛있는 거예요. 근데 들고 계시면 아마 답답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원리를 알면 하나도 안 답답하다니까요. 제가 요즘에 낮에 방송 열면 우리 정회원들한테 맨날 이런 얘기해요. 회원들이 물어보세요. 아니 이거 제로 나오는데 왜 안 가요? 그럼 제가 웃어요. 네. 답답하시죠? 네, 답답하대요. 그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웃어요 회원도. 나중에 보면 상한가씩 꽂아놔요 이렇게. 왜 그러겠어요? 개인들 내보내려고, 그러니까 알고 들어온 사람도 내보내려고 뜸 들인다니까요. 왜 뜸을 들이느냐? 시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굉장히 거칠고, 그러니까 아주 터프하고 때로는 터프하다, 러프하다 뭐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네. 까칠해요. 둘 중 하나인데 야생마처럼 들었다 놨다 하든지 아니면 여우처럼 아닌 척하고 가만히 있어요. 미동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죽은 척하고 있다가 어느 날 야생마 같이 하던 애가 쫙 뽑으면 여기는 더 많이 올라가요. 이렇게 순간 올려버리고 끝내버립니다. 이렇게 가요. 그리고 이제 정책주라는 게 딱 밝혀지는 순간 대량거래가 터지겠죠. 그 다음부터는 또 쉬어버려요. 한동안. 언제요? 대통령이 발표했어요. 그럼 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뭐 아무리 이제 뭐 정책 발표를 많이 해도 매일 하지는 않거든요. 또 쉬어야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예산이 통과됐다 그러면 뭐 예산이 뭐 국회에 상정됐다 그러면 이제 막 또 가는 거예요. 기대감에. 예산 통과하면 또 쉬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어떻게 가냐면 계단처럼 올라가는 거죠. 올라갔다가 좀 쉬었다가 가다가 쉬었다가 또 가는 거예요. 정책주가 그래서 한 번만 잘 서놓으시면 이렇게 올라갈 때 단기 하셔도 되고 꺾었다 올라갈 때 스윙으로 더 큰 수익을 내셔도 되고 한번 꺾었다가 더 올라갈 때 중기로 수익 내실 수도 있는 거죠. 본인 성향에 맞게 어떻게 하시든지 수익 많이 내실 수 있어요. 단기가 좋다. 30% 이내에서 수익 내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단기를 2% 3% 뛰기 이런 거 안 합니다. 네.
최소한 30% 보죠. 30% 넘어가면 저는 스윙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50% 70% 넘어가면 이제 중기예요. 보유기간 대비 수익률을 따지는 게 아니라 수익을 내려고 보유기간이 뭐 수익률에 따라서 목표 수익에 따라서 보유기간을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간다고요. 자, 근데 이 정책주들이 앞으로 갈 거다가 아니라 이미 수십 개가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을 안 가지셔서 그렇지. 왜 여러분들이 이 좋은 장에 왜 이렇게 망설이고 계실까요? 간단해요. 여러분들 잘못은 없어요. 그럼 누가 잘못했어요? 비관론자들이에요. 제가 한 달 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진짜 비관론자들 옆에 있으면 입을 진짜 이렇게 제가 꼬매드리고 싶다구나. 제가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제발 안 좋은 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본인들만 수익 안 나면 되는데 괜한 사람들 수익 안 나게 방해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오죽하면 입을 이렇게 좀 막아드리고 싶다고 막 그런 얘기까지 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면 저는 말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 회원들 그 정신을 지켜야 되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하고 아무리 좋은 정보 추천하면 뭐합니까? 딴 데 가서 이상한 얘기 듣고 와서 주식을 안 사는 거예요. 왜 안 사세요? 아, 누가 그러는데 이렇게 폭락 나올 거래요. 그분부터 또 1시간 2시간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막 올라갈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렇죠. 그러면서 또 딴 데 가서 또 안 좋은 얘기 또 듣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뭔지 아세요? 그런 말 있잖아요. 왜 돼지를 깨끗하게 씻겨놨더니 돼지가 구정물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회원이 돼지는 아닌데 자꾸 이제 그 비관론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구정물인 거예요. 구정물. 자꾸 안 좋은 소리 듣고 와서 또 생각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걸 또 깨끗한 생각으로 자꾸 세뇌를 시켜드려요. 세뇌. 뇌를 깨끗하게 씻어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고서 또 듣고 오면 또 그걸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때 제가 막 그런 얘기까지 했던 거예요. 무방에서도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게 뭐예요? 불안해하지 마시라 그랬잖아요. 자, 오늘 마무리는 이걸로 해드릴게요. 예, 제하수님도 어서오세요. 네. 보시면 코스닥이 이렇게 올라가죠? 자, 이렇게 올라가니까 또 비관론자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무 많이 올라갔대요. 코스닥이 실적 대비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전 그 말 들으면서 웃었어요. 왜냐면 코스닥이 실적으로 가나요? 솔직히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코스닥 기업 중에 실적이 우량한 기업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언제 코스닥이 실적으로 갔습니까? 코스피면 몰라도 그죠? 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길래 제가 웃었어요. 언제 코스닥을 실적 갖고 얘기했느냐. 웃었다니까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사람들이 지금도 속는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서 떨어질 것 같다 이거죠. 근데 계속해서 올라가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머릿속을 제가 깨끗하게 씻겨드릴게요. 우리 회원들한테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정회원들 용 시황인데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네. 저녁 방송에서 그냥 코스닥 지수 요거 하나만 띄워놓고도 1시간 2시간 열심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정회원들한테 오늘 오전에 시황 얘기했던 거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죠. 여러분들 그냥 쉽게 얘기해 볼게요. 뉴스 나오는 거 보면 되게 안 좋은 뉴스 많이 나오죠. 그죠? WHO 국제 그 보건기구 거기에서 뭐라 그래요? 코로나가 영원히 안 끝날 거다. 팬데믹이 아니라 엔데믹이라는 말을 쓰면서 그죠? 사람들이 더 죽어나갈 거다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저 사람들 이상하지 않냐고. 아니 오히려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그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이거를 극복하게끔 힘을 내게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한다 그랬잖아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더 좋은 얘기를 더 많이 해요. 근데 언론에서는 그 사람을 미치광이 취급하죠. 근데 중국 욕하는 언론은 하나도 없어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중심을 못 잡으면 여러분들 다 속게 돼 있어요. 제가 무슨 비가 저게 뭐예요? 뭐 국제정세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딱 보셔야 된다고요. 뭐가 이상하거든요. 네. 이상하죠? WHO가 하는 짓이 이상해요. 이 얘기를 왜 먼저 하고 시작하냐면 우리나라에서 언론에서 많이 인용하는 데가 어디냐면 WHO 얘기를 많이 인용합니다. WHO에서는 안 좋은 소리만 많이 해요. 그런 뉴스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의 뇌가 얼마나 지금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바뀌어 있겠냐 이거예요. 그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아니란 얘기예요. 미국이 지금 막 사람이 계속해서 엄청나게 죽어나가고
그 나라 대통령은 미치광이 같고 말을 함부로 하는 정말 무슨 도라이 같죠?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4년 전에 미국 대선 직전에도 분위기가 지금이랑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속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제가 미국 주식 보여드릴게요. 미국이 꼭 마치 망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페이스북 아시죠? 페이스북이 신고가 난 거 아세요? 미국이 자꾸 망할 것처럼 얘기하던데 있어요. 자, 페이스북을 보세요. 이게 뭐예요? 신고가 났어요. 3월달에 이만큼 폭락했다가 거의 반토막이었어요. 신고가 났습니다. 거래 터지면서 바닥에서는 원래 거래가 없거든요. 근데 보세요. 거래가 많죠? 누군가는 싹쓸이했다는 얘기예요. 불과 3개월 만에 신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럼 페이스북만 열심히 일을 해서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아마존을 보시죠. 아마존 4월달에 이미 신고가 냈고요. 지금 또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속고 계시다고요. 미국이 신고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종목들이 반응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제가 미리 다 준비해놨거든요. 신고가 직전이에요. 코스닥만 올라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애플 요즘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애플 곧 망할 것 같죠? 신고가 직전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미국이 화웨이 제재한 것 때문에 반도체주 뭐 망할 것처럼 얘기했었죠, 언론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 인텔 보시죠. 인텔 양봉 한두 개만 더 나오면 신고가 제낍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 줄 아세요? 동학개미들이 지금 들고 있어서 못 올라오는 거지, 나중에 결국에는 키 맞추려고 미국에 있는 반도체주들이랑 키 맞추려고 올라올 거예요. 자, 미국의 반도체 회사 중에 하나 더 보시죠. AMD 신고가 일본 직전이죠.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는 왜 저 밑에 있겠어요? 동학개미들 때문에 그래요. 조만간 그분들 다 털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에서 지금 뭐 치료제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이거 회사 두 개 보시면 돼요. 이노비오 어딨어요? 여기있네요. 이노비오 이게 지금 코로나 백신 그 만드는 회사거든요. 우리나라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비교해보세요. 좀 다르죠? 실제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성과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처음에 WHO 얘기를 그냥 한 게 아니에요. WHO 얘기만 들으면 평생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백신 개발이 지금 계속 잘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모더나라고 있죠. 이 기업이 이거는 미국의 제약업체인데요. 2월달, 3월달부터 쭉 올라왔어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가 상향시켰어요. 이게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날 장중에 30%까지 급등했거든요. 치료제 개발했다고 그래가지고 치료제란다. 백신 1차 임상 아주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렘데시비르만 아시는데 모더나나 이런 기업들을 보면 실제로 백신 개발을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는지 아세요? 주식시장을 제발 좀 그만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빨리 뭘 좀 하시란 얘기예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진짜. 정의원들한테는 시황 이렇게 잡아드려요. 맨날 이제 코스닥 지수 띄워놓고 설명하니까 뭐 개별주 테마주 하나는 그냥 뭐 그런 전문가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 유료 방송에서는 이제 이런 거 띄워놓고 얘기합니다. 아침에 이런 얘기를 딱 듣고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불편할 게 뭐가 있어요? 마음 편안하죠. 다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어디에 있는지 왜 저러고 있는지 상세하게 얘기 다 해드리고 외국인 기관 어떻게 지금 수급이 바뀌고 있는지 그런 얘기 다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대형주와 개별주를 같이 공략을 하죠. 대형주는 전체 포트의 한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개별주예요. 그럼 개별주 아무거나 하겠어요? 해외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보면서 하는데 개별주를 아무거나 추천하겠냐고요. 엄선된 것만 골라서 추천하는 겁니다. 오늘 급등한 종목 중에 딱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삼천리 자전거예요. 삼천리 자전거를 저희 반 기존 회원들 아시겠지만 여기 이거는 저기에서 샀어요. 여기 코로나 있죠? 폭락 나오기 전에 3월 초에 샀었어요. 왜 샀냐면요,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코로나가 확 퍼지니까 사람들이 전철이나 버스 타는 걸 굉장히 꺼려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때 실제로 추운 겨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가 매출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샀어요. 여기 삼천리 자전거가 자전거만 취급하는 건 아니고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이런 것도 하죠. 네. 그래서 사놨어요, 여기서 4,000원대에서. 근데 이거를 모르는 개인들이 집어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좀 팔아드렸어요. 7,500원, 600원 왔다 갔다 할 때, 그때쯤에. 오늘 상한가 들어갈 뻔했죠. 29.1%까지. 네. 이게 뭐로 갔어요? 정부정책 수혜주입니다. 언택트, 코로나 언택트 관련주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전동 킥보드나 이런 것들이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수혜주가 되는 거예요. 세력이 미리 매집을 해놨었는데 우리도 매집을 했었고요, 그죠? 네. 이건 솔직히 세력보다 우리가 먼저 들어갔다고 보셔도 돼요. 네. 세력이 매집을 한번 해놓고 올린 거예요.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요게 지금 문자 보낸 게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하고 있는 거예요. 추천 나간 게 3월 초죠? 네. 수익으로 나갔고 대중교통 기피 수혜주 이걸로 나갔어요. 폭락 들어온 것 때문에 수익 추구는 조금 길었어요. 네. 근데 수익이 지금 50%가 넘습니다. 네. 오늘 절반 매도 하시라고 그랬고요. 오늘 나간 거예요. 문자로 매수 매도 사인 다 내드립니다. 직장인들이 되게 편하게 사고 파시죠. 9시 31분에 매도 사인 나갔죠. 자, 저희 방의 회원들이 직장인분들이 한 80%거든요. 직장인분들은 요거 듣고 들어오시면 돼요. 직장인분들이 문의 많이 주시는데, 아니 급등해도 매도 사인 나오면 툭 떨어져서 못 팔던데 그런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죠.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9시 30분이 언제냐면 여기에요. 가격대가 어디에요? 여기라고. 요 가격대에 1시간 있어요. 1시간. 그리고 근본적으로 비싼 가격대에 하루 왼종일 있었어요. 7,500원 전후에서 왔다 갔다 했다고요. 아무리 바쁘셔도 그죠? 얼마든지 팔 수 있죠. 저희 방에서 이게 왜 가능하냐면, 왜 가능하겠어요? 주식을 바닥에서 사니까. 거래 없을 때, 남들 관심 없을 때 그때 사요. 그리고 거래 터지면 그때 팔아요. 근데 개인들은 보통 거꾸로 하시죠. 거래 터지면 사셔가지고 거래 없을 때 파시잖아요. 가슴 아픈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네. 보통 언제 파시냐면 거래 터질 때 사셔가지고, 그죠? 네, 거래 없을 때 이런 데서 파세요. 팔고 났더니 급등하더라,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번에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번에 똑같아요. 그 악순환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시려면 저희 방으로 들어오셔서 이런 거 같이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뭐가 있겠어요? 어제 얘기했던 거죠. 네. 뉴보텍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어제 얘기했던 거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이런 것도 어제 전량 매도했거든요. 매수를 어제 했냐면 이런 것들은 여기서 했어요. 이 자리에서. 눌림목 제가 공략하고 있다 그랬죠. 이런 거 산 거예요. 세력들이 상한가나 만들고 꾹꾹 눌러줄 때 여기서 산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이것도 많이 났어요. 한 40%까지 났다고 보시면 돼요. 다 팔았어요. 이게 뭐예요? 그린 뉴딜 정책 준 거예요. 세력들이 아까 그랬죠. 뜸 들이다가 올린다고. 뜸을 계속 들이다가 그린 뉴딜 얘기 딱 나오니까 확 올려버린 거예요. 이런 게 있죠.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세력들의 돈이 또 어디로 가요? 오늘은 이제 태양광이나 수소차 이런 것들 로봇 관련주 막 올렸죠. 그죠? 오늘은 어디로 갔어요? 스마트 그리드로 갔잖아요. 스마트 그리드 중에 여기 보시면 보세요. 오늘 시간에 상한가 한 거 중에 PS텍, 보성파워텍, 누리텔레콤, 옴니스템, 스넥 이렇게 있죠. 이게 다 뭔지 아세요? 스마트 그리드예요. 이 중에 뭔지 얘기를 안 해드릴게요. 또
그 얘기해드리면 다음날 아침 시초가 20%가 떠도면 막 따라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전문가 저반이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 그냥 진짜 추격 매수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뭔지는 얘기 안 해드릴게요. 근데 우리 회원들 거의 다 가지고 계세요. 이거. 요 중에 6개 중에 하나 있어요. 우리 회원들은 뭔지 아시죠? 네. 거래대금도 참 많이 나왔죠, 그죠? 세력이 물량을 시간에 의해서 확실하게 감아줬다는 얘기예요. 유보텍이 시간에 상한가 나오고 그 다음날 상한가 찍었었어요. 드문 경우인데 찍었다고요. 요즘 분위기가 그래요. 어제는 수소차가 시간에 의해서 급등을 많이 했죠. 실제로 오늘 추가 급등 나와서 상한가 간 것도 있어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내일 아침에 이 중에서 뭐 상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아닌 것도 있으니까 시간에서 급등한 걸 그 다음날 시초가에 사시는 건 힘들어요. 그런 매매하지 마시고 저희 회원들처럼 예, 친남동 아저씨님 어서 오세요. 네네. 우리방 보유 종목 시간에 상한가 죄송합니다. 네. 우리방 종목 중에 이제 시간에 상한가 들어간 게 있잖아요, 그죠? 네. 내일 보여드릴게요. 지금 누적 수익이 꽤 나 있는데 내일 상한가 들어가면 아마 50% 이상 수익이 확 넘어갈 겁니다. 내일 보여드릴게요. 네. 아무튼 이게 뭐예요? 돈이 열심히 이동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거를 시간의 종목을 저렇게 보여드리면서까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정부 정책주들이 지금 끊임없이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팩트잖아요. 제가 안타까워서 오늘은 제가 좀 쉬려고 그랬어요. 좀 머리 아픈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좀 쉬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 오늘 한 번만 더 얘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정부 정책주 이제 시작이에요. 다음 주에 국회의원들 새로 이제 새 국회가 시작되면 뭐부터 하겠어요?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만 정책들 입법 무지하게 많이 할 겁니다. 그게 다 저는 돈으로 보입니다. 정주영 그 현대 정주영 고인이 되셨지만 정주영 회장님이 그렇대잖아요. 6.25가 끝나고 나서 서울에 오니까 서울이 완전 초토화되어 있었거든요. 그죠? 네. 그거 보면서 그분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우리 망했다 그랬는데 그분은 그게 다 돈으로 보이더라. 실제로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큰 부를 이루셨죠? 여러분들도 지금 그 마음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면 돼요. 지금은 대형주면 대형주, 개별주면 개별주, 그리고 특히 정책 테마주 좋은 거 정말 많습니다. 가장 안전한 테마주가 정책주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실적이 일어나니까요. 예, 대구공차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신규원이시죠, 그죠? 네. 종목들이 우리 방에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대형주면 대형주, 테마주면 테마주.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기를 좋아하시건 스윙을 좋아하시건 중기를 좋아하시건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시든지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지금 그런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어제 말씀드렸죠? 일진다이아, 그죠? 자, 요거 얘기하고 마무리 할게요. 일진다이아가 여기를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지금 종목들이 어디에 있느냐? 대부분 여기에 있다 그랬죠? 지금 치고 나올 거라고. 응? 치고 나올 거라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실제로 아까 삼천리 자전거 얘기했었죠? 삼천리 자전거 뭐 했어요? 일진다이아랑 여기서 똑같이 보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치고 나온 거예요. 아까 그 스마트 그리드 종목도 몇 개 보여드렸죠? 그 중에 우리방 보유 종목도 있다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우리방 보유 종목인지 아닌지는 모르시겠지만 하나 보여드리죠. 누리텔레콤이거든요. 이게 뭐 하겠어요 지금? 아까 일진다이아랑 똑같은 자리예요. 여기 삼천리 자전거하고 똑같은 자리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자신있게 얘기했던 거예요. 종목들 지금 사면 바로 날아간다고. 기다릴 필요도 없다고요. 자신 있으니까 빨리 돈 버실 분들은 빨리 들어오시라고 했던 거예요. 왜요? 지금은 무조건 기회니까요. 네. 다음 주 되면 아마 우리 방에서 수익 난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자랑할 것 같습니다. 왜요? 저희 방은 준비를 많이 해놨거든요. 증시가 폭락할 때도 증시가 반등 나와서 옆으로 돌릴 때도 열심히 매집하고 매집한 것들 또 수익 난 것들은요 계속 이제 또 돈을 돌리고 있었어요. 단기면 단기, 스윙이면 스윙 두 개 다 하니까 여러분들 수익 내기 혼자서 수익 내기 힘드신 분들은 저희 방으로 빨리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자, 일단 이제 오늘 제가 정부정책주 얘기를 준비했는데 도움들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미국 주식들 쭉 얘기했었죠. 그걸 왜 보여드렸다고요? 마음 편안하게 주식하시라고요. 저는 그래요. 차트에다가 저도 선 긋는 거 자신 있거든요. 진짜 자신 있어요. 선 긋는 거 하나는 저한테 선 긋는 거 좀 기법 강의해달라고 하시면요, 제가 하루에 5시간씩 한 3개월 동안 쉬지도 않고 다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국제유가, 환율, 다우지수 다 갖고 와보세요. 분차트, 차트 정말 선 잘 끕니다. 근데 요즘에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왜요? 선 안 꺼도 돼요. 왜요? 선이 잘 안 맞거든요. 전체적으로 선이 잘 안 맞습니다. 세력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거 잘 안 맞아요. 선 긋는 거. 그래서 시간이 조금 들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잘 모르셔도 자꾸 이런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해외 주식 갖고 와서 자꾸 얘기하잖아요. 이런 걸 보시라고. 인텔 같은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직도 불안한 감이 있으시다면 그 녀석부터 빨리 손절하시고 종목 손절 그만하시고요. 네. 그 나쁜 놈, 내 마음에 있는 그 불안한 마음, 그걸 먼저 손절하시고 좋은 종목들 빨리 매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좋은 종목들로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쉬시고요.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금요일이니까 한 주 마무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